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벡터와 스칼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업은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리 1과 달리 물리 2는 2차원, 3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방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벡터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크기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 하나씩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힘의 합성과 분해, 어찌 보면 벡터를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우리 교과서에 있고 우리 학생들이 평소 생활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많았을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짐을 줄 때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힘든지를 아마 경험이 있을 텐데 한번 그걸 기억해 봅시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두 학생이 있는데 무거운 짐인가 봐요. 봤더니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낑낑대고 있는데, 자, 이쪽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힘이 덜 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어요? 여기는 낑낑대요가 아니라 여기 보면 바로 여기 두 줄 사이의 사이각, 요 사이각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때 사이각이 큰 경우는 낑낑대고 있고 작은 경우는 덜 힘들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사이각이 제일 크면 180도다. 그럼 이 물체를 여기 있는 두 친구가 줄을 옆으로 쫙 당겨가지고 진짜 이렇게 한 친구는 일로 당기고 한 친구는 일로 당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번에는 이 친구가 줄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각을 0도로 만들어 버리면 힘이 덜 들겠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두 학생이 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각각 같은 크기의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이 각이 작으면 덜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그냥 경험적이 아니라 물리에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때 수학 적용함에 있어서 벡터적으로 우리가 힘을 분해해야 돼요. 결국 이 물체의 무게를 두 학생이 둘은 두 힘의 합이 이 물체의 무게가 될 것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참 반갑지 않죠? ET 코사인 세타는 mg다. 이퀄 일정하다, 콘스트 일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뭘까?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게 되면 배우도록 하고, 이때 t는 장력이고 요 m은 요 물체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친구가 당기는 것이 어차피 물체를 두는 것은 이 물체가 옆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끔 물체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당기는 이쪽 방향 성분과 이 친구가 당기는 이쪽 방향 성분의 합 하나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얘가 t 코사인 세타, 그러면 얘도 t 코사인 세타, 이 두 개를 더하면 ET 코사인 세타, 이 두 개의 힘이 뭐가 된다? 이 물체의 무게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당긴 힘이 이쪽 성분이 얼마인 거 아니? T 사인 세타, 이쪽에도 T 사인 세타 똑같죠? 근데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그냥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되겠다? 0이 되겠다. 결국 이 물체를 둘 때 이 물체는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우리가 둘 때 출렁출렁거리면 어렵잖아요. 그죠?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요 두 성분, 수직 방향으로 두는 요 두 성분만이 이 물체의 무게와 같으면 되겠다. 또한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요 질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대략 얼마?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하는 장력일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를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t로 몰면 t는 자 봅시다. t는 얼마다? t는 2 코사인 세타분의 뭐가 되겠다? mg가 되겠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 식을 보게 되면 여기 질량 변하지 않아요. 예, 중력가속도 지 균일한 중력장애도 변하지 않아요. 상수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전체가 변하지 않는 수, 상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y는 2x 할 때 e는 비례상수.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그래프에서 이렇게 y, x 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죠. 만약 이것이 이쪽이 1이면 얼마? 2. 비례상수가 뭐가 되겠다? 기울기가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던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t 2분의 mg가 상수니까 결국 t는 뭐가 되겠다? 상수 곱하기 뭐가 되겠다?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다. 결론적으로 얘를 어때 우리가 t는 뭐다? 는 상수를 는 2를 상수를 우리는 비례한다고 쓰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다? t는 뭐가 되겠다?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겠다. 요게 요식이에요. 자, 나중에 우리가 힘을 분해하는 것은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하겠죠. 보면 세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 사이가 요 각을 우리가 하나가 세타라고 할 텐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러분 수학 시간에 배웠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축이 되어 있다면 내가 이런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자, 써봅시다. 글자가 똑같네. 그죠? 사인 그래프. 그죠? 그리고 위상이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는 얘가 우리가 사인 그래프라고 한다면 얘는 뭐가 되겠죠, 여러분? 얘는, 요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다? 그죠? 코사인 되겠다. 마치 요 코가 매부리 코 같죠, 그죠? 코사인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각이 180도라고 자 봅시다. 이때 만약 여기처럼 이쪽으로 당겼을 때 각이 몇 도? 90도 되겠죠. 결국에는 세타의 범위가 커봤자 90도가 되겠고, 그죠? 작으면 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게 90도, 요게 90도니까 사인에서는 각이 증가해 가니까 사인 값이 커지는데 결국 세타가 커져가면 사인 값도 커져가는데 여기 봅시다. 세타가 커져가니까 진짜 코사인 값은 작아져가고 있다. 그죠? 작아져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힘이 덜 든다는 말은 세타가 얘보다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타가 작아져가면 거꾸로죠. 자,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세타가 작아져가면 값은 커져가고 있죠. 결국 요 값은 커져간다. 커져가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결국 이 값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간다. 그러면 요 t가 뭔데? 이 t가 뭔데? 바로 이 두 친구가 이 줄을 당기는 힘이에요. 이걸 뭐라 부른다? 장력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이렇게 우리가 텐션, 우리가 긴장감 뜻이죠, 그죠? 긴장이 팽팽하다, 줄이 팽팽하다. 요 힘이 뭐다? 장력 T가 되겠다. 결과적으로 세타가 작아져가면 이 값은 커지고 그럼으로써 전체 값은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장력은 뭐한다? 작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힘이 덜 들겠다. 이 같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요 각각의 힘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힘의 성분별로 분해라고 하고 있고 이 분해된 걸 얘와 얘를 합치는 걸 우리는 힘의 뭐라 부른다?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많이 화면이 흔들리죠.
왜냐면 책상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책상이 움직이고 하니까 같이 이 카메라가 흔들거리는데 우리가 좀 이해해 줍시다. 그러니까 이게 뭐 EBS 방송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다가 터치패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물리라는 특성이 또한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선생님과의 약속 그리고 어떤 지식의 전달 방법 그리고 이해하는 그 느낌들 이런 부분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다른 채널에 어떤 그 영상을 쓰지 않고 제가 이렇게 직접 종이에다 쓰면서 만든 수업자를 위에다 쓰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해요. 좀 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니까 혹시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또 이 역시 우리 나중에 우리가 지필고사 볼 때 각각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라인 강의가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도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계속해서 나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과연 우리가 벡터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씩 우리가 봐갑시다. 자, 이제는 여기 보니까 이제 벡터인데 벡터는 여기 볼까요? 벡터는 뭘 가지고 있다? 크기와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 크기와 방향을 가진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하고 오직 뭐만 갖고 있는? 크기. 이 크기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힘, 변이, 속도, 가속도, 운동량, 전기장, 뭐 등등 이와 같은 양들을 우리가 물리원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우리가 방향을 갖고 있어서 벡터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스칼라량은 방향이 없어요. 쉬운 예를 들까요? 쟤 참 빠르다. 엄청 빠르다. 이것은 여기 이 말에는 방향이란 말이 붙어 있지 않잖아요. 동쪽으로 빠르다, 서쪽으로 빠르다가 아니라 그냥 빠르다. 이러한 걸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고, 저 친구 오른쪽으로 엄청 빠르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엄청 느리네. 어느 쪽으로? 우로. 방향적 조사죠. 우로가 붙으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속도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담이지만 10원은 돈이죠. 10원은 돈이에요. 그죠? 110원은 역시 돈이에요. 그죠? 1110원은 역시 돈이에요. 이런 것처럼 한 예를 들면 속도가 벡터라면 앞에 가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가짜를 붙이면 똑같죠. 속도가 벡터니까 가속도도 벡터고 이 앞에다가 뭐 중력자를 붙이면 중력 가속도도 벡터고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힘, 중력이 벡터니까 어차피 힘은 한자로 힘력이니까 벡터니까 전기력, 자기력, 핵력 이렇게 역자 붙은 힘은 전부 다 벡터가 되는 거예요. 좀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속도가 벡터면 가속도도 벡터이고 중력, 가속도도 벡터이고 구심, 가속도도 벡터이고 왜? 10원이 돈이면 110원도 돈이고 1110원도 돈이고 영상이 끊어졌네요. 제가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 중에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니까 이 동영상 녹화되다가 자동으로 정지돼 버리네요. 선생님의 아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수성고등학교 다니는데 하여간 다들 이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아들놈이나. 자, 그럼 다시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벡터와 스칼라, 크기와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우리가 벡터와 스칼라를 배웠는데 벡터 표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하늘색처럼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요것의 물리량이 뭐 A라면, 뭐 속도라면 이렇게 A 쓰고, 방향이 있으니까 A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벡터 표시라 그래요. 얘를 뭐라 부른다? 얘를 우리가 부를 때는 A 벡터다. A 벡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향이 이쪽이고, 이 화살표의 길이에는 방향이 없죠. 요 길이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크기라 부른다. 결국 방향과 요 화살표의 길이, 이것을 우리 뭐라 부르겠다? 우리가 벡터라 부르겠다. 그래서 벡터를 우리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속도, 속력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필라서티에서 ELOCITY에서 이때 V를 쓰기 때문에 물리량이니까 이틀리치를 써야겠죠. V를 쓰면서 벡터니까 이와 같이 화살표, 얘가 뭐가 되겠다? 얘는 벡터가 되겠다. 만약에 여기에 V가 돼 있어요. 근데 화살표가 없어요. 그럼 V만 있죠? 이 값은 뭐다? 방향이 없는 값이다. 무엇이다? 얘는 속력, 여기에는 스칼라가 되겠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말 봅시다. 자, 벡터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벡터, 스칼라. 벡터는 뭐가 있죠? 그죠? 방향이 있네요. 방향이. 그러니까 여기 벡터는 비읍, 방향도 뭐가 있다? 비읍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벡터는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비읍이다. 어떻게 표시한다? 이와 같이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러면 우리가 힘은 우리 영어로 force니까 물리량은 항상 그 물리량의 영어 단어의 앞에 이니셜 따르니까 힘, F다. 대문자 쓸 수도 있고 소문자 쓸 수도 있고, 만약 F인데 무엇이니까? 벡터니까 뭐가 되겠다? 이와 같이 화살표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물리량이니까 이틀리체로 쓰고, 근데 에너지에는 방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화살표가 없어요. 자, 충격량, 임펄스, 충격량 역시 이건 물리량이니까 이와 같이 화살표가 있겠네요. 그죠? 네, 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벡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는 벡터에 대해서 어떠한 예시들이 나왔는데 봅시다.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했던 대로 A 물리량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A도 이탈리아로 써 있죠. 왜? 물리량이니까. 이렇게 A 이탈리체 화살표 벡터. 벡터 A가 있구나. 자, 벡터예요. 그런데 옆에 볼까요? 위치는 다르지만 두 화살표가 나란한 그죠? 두 화살표가 우리가 아주 나란하죠. 이렇게 패러럴한데 나란해.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벡터와 이 벡터는 같은 벡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벡터는 무슨 이동? 평행 이동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벡터는 평행 이동을 해도 무관하다. 같은 벡터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여기 볼까요? 여기 봅시다. A 벡터 있죠? 그런데 이번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크기가 5칸이에요. 그죠? 여기도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크기 같으면서 방향도 같죠? 크기 같고 방향도 같으니까 얘는 뭐다? 평행 이동을 시켜도 되는 같은 벡터다. 여기 볼까요? 여기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크기는 같은데 화살촉이 이쪽은 절로 향하고 있고 여기는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을 하고 있어요. 그죠? 크기는 같은데 방향만 반대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A 벡터인데 크기는 똑같이 A 벡터인데 뭐가 다르다? 방향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반대다. 그죠? 마이너스 반대다.
결국 얘가 A 벡터면 얘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A 벡터가 될 수 있겠다. 오, 내려가네. 자, 봅시다. 이번에는 봅시다. 오, 여기는 길이가 되게 길어요. 그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봅시다. 이 나란하다라는 게 한 칸, 두 칸, 세로로 한 칸, 두 칸. 여기도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이니까 어때요? 길게 똑같다는 말은 나란하다는 뜻이겠죠? 5칸인데 여기는 봐. 한 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때요? 방향은 같은데 길이가 2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벡터 A의 몇 배가 되겠다? 길이만 2배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 벡터 A 벡터의 몇 배다? 2배다. 2A다.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역시 여기도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가로, 세로, 기울기가 전부 다 같으니까 방향은 같다. 방향은 같은데 길이가 얼마다? 한 칸, 두 칸, 반. 두 칸 반. 이 벡터가 5칸, A 벡터가 5칸인데 여기 있는 벡터는 2칸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벡터 A의 뭐가 되겠다? 이렇게 길이가 반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 A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떠봅시다. 아이고야. 자, 봅시다. 여기도 보면 여기에 A 벡터가 있고 얼마? 2분의 A가 되겠다. 여기는 어때?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A 되겠다. 이것은 교과서에 있는 거고 이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방향이 같고 2배 되겠다. A 되겠다. 그렇구나. 또 일로 봅시다.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는 A 벡터, B 벡터, A, B가 기울여 있지 않죠? 원래는 이렇게 기울여 있고 B 기울여 있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썼죠, 그죠? 여기는 A 벡터, 여기는 B 벡터. 파란색은 A 벡터, 빨간색은 B 벡터예요. 자, 봅시다. 여기는 A 벡터, 여기 A 벡터가 되겠죠, 그죠? A 벡터 평행 이동을 시켜도 되니까 세 칸이니까 이렇게 어때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편하게 우리가 자, 요 B 벡터가 이렇게 평행 이동해가지고 여기에다 붙었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그대로 평행 이동해가지고 여기 와 있네요. 그죠? 두 벡터가 붙었어요. 그리고 봅시다. 이 A 벡터의 방향과 B 벡터의 방향이 같죠? 방향이 같으니까 한 방향이니까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A 벡터 요 길이에다가 다시 B 벡터 요 길이가 더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뭐다? A 벡터 더하기 뭐가 되겠다? B 벡터가 되겠다. 그죠? 그럼 얘를 만약에 우리가 무슨 벡터 할까요? C라고 할까요? 자, C 벡터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수식을 쓸 때는 뭐가 되겠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B 벡터는 뭐가 된다? C 벡터가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1차원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2차원 벡터도 다룰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두 친구가 물건을 두는 거는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 2차원이잖아요. 그렇게 이때 우리가 힘을 어떻게 더할 것인가? 이게 힘의 합성인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봅시다. A 벡터 요게 위에 게 했지만 요게 A 벡터죠. A 벡터 밑에 게 뭐죠? B 벡터. 그러니까 A 벡터가 그대로고 B 벡터 역시 어때요? 후기는 그대로인데 방향만 바뀌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니까 B 벡터의 반대다. 마이너스 B 되겠네. 그죠? 결과적으로 봤더니 요 두 개를 더하면 봅시다. A 벡터 더하기 뭐죠? 바로 마이너스 B 벡터. 그죠? 마이너스 B 벡터. 더했더니 방향이 반대니까 어때요? 우리가 오른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7로 밀고 왼쪽으로 3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7로 밀고 왼쪽으로 3으로 밀면 어때요?
오른쪽으로 미는 게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얼마만큼? 4만큼 받고 가겠죠. 마치 우리가 정수의 덧셈이죠. 방향이 같으면 결과적으로 얘는 요만큼이 이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으니까 합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합이 0이 되니까 남은 것은 요거밖에 안 남았고 원래 방향 큰 방향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합은 뭐가 되겠다? 얘가 되겠다 이 말이죠. 얘를 다시 우리가 C 벡터라고 한다면 역시 어때요? 이번에 쓰면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는 뭐가 되겠다? C 벡터가 되겠다.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수의 덧셈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어떤 벡터의 기본 성질과 1차원에서의 우리가 벡터를 배웠어요. 자, 이제는 보면은 2차원에서 과연 우리가 이 힘의 벡터의 분의 합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할 거예요. 자, 그래요. 자꾸 이게 고정이 잘 안 되니까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강하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 봅시다.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는 이거는 힘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면 F1 벡터가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물체를 당긴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물체가 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한 친구는 이쪽으로 당기고 또 한 친구는 이쪽으로 당기면 경험상 이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우리 알 거예요. 그죠? 색깔 달리할까요? 까만색으로 할까요? 자, 여기 있는 물체가 아마 이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봅시다. 이 친구한테 힘을 이렇게 가하면 힘의 방향을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근데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힘을 합치면 힘이 뭐가 된다? 바로 요 힘이 되어버린다. 요 힘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요 힘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차에 설명하겠지만 F1의 힘과 F2의 힘을 더하면 뭐가 된다? 이 힘을 F라고 할까요? 그 힘이 뭐가 된다? 이렇게 F가 되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봤더니 지금 배울 게 두 벡터의 2차원적인 합을 구할 때는 합성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평행 사변형법이다. 벡터의 합쳐진 모습이 뭐다? 평행 사변형과 같은 꼴을 취한다. 해서 평행 사변형법이다. 자, 볼까요? 그 다음에는 삼각형 모양을 취하기 때문에 삼각형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벡터의 합성에는 평행 사변형법과 삼각형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는가 모르겠는데 코사인 제2공식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이런 식의 수학 시간에 배우는가 안 배우는가 모르겠네요. 자,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2차원에서의 벡터의 합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기 세타는 뭐다? 결과적으로는 A 벡터와 B 벡터의 뭐가 되겠다? 사이각이 되겠다. 여기 보면 여기 세타, 여기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세타가 얼마라면 세타가 봅시다. 세타가 몇 도라면 90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뭐가 되겠죠? 코사인 90도 여러분 코사인 90이 얼마죠? 이 값이 0이 돼버리겠죠. 0이 돼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요 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요 세타가 9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F1 일로 F2면서 이 값이 90도가 돼버리면 이 합은 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죠? 뭐가 되겠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되겠다? 얘가 우리 벡터 우리가 얘를 F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죠? 이런 똑같죠? F의 제곱은 뭐가 되겠다? F1 제곱 더하기 F2 제곱이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겠죠. 자, 요런 부분은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잘 배웠으리라고 보고, 바로 이 식이 적용된 게 무엇이다? 바로 2차원에서 벡터의 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F1, F2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얘를 평행 이동시켜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란한 점선을 그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그러니까요, 파란색으로 쓸까요? 편하게 구분되게. 자,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평행하게 파란색 같은 거겠죠, 그죠?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여기는 빨간색 같은 게 있죠, 그죠? 이때 아까 우리 경험적으로 양쪽으로 당기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간다? 요쪽으로 갈 거예요. 그죠? 요게 바로, 자, 봅시다. F1이 화살표 끝에서 F2의 화살표 끝에서 F1과 평행하게 선을 긋는다. 다 했죠? 이때 요 대각선, 요 벡터를 우리는 F 벡터라고 하겠는데, 이게 뭐가 된다? F1과 F2 벡터의 합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모양이 뭐가 되겠다? 평행사변형이 되겠다. 그래서 평행사변형법이다. 자, 한 예를 볼까요?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피타고라스 보게 되면 90도이게 되면 역시 나란히 긋고, 여기도 이 벡터와 나란히 긋고, 이 벡터와 평행하게 그은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겠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다? 합 벡터가 되겠다. 이거 더 심하면, 이렇게 돼 있고, 더 이렇게 돼 있다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 벡터와 동일한 벡터만큼이 뭐가죠?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고 그리겠죠, 그죠? 또 똑같이 평행이동을 그리겠죠? 그러면 만나면 다시 뭘 그린다? 그러니까 대각선을 그린다. 이건 뭐다?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 뭐가 되겠다? 바로 여기 빨간색 대각선인 벡터가 되겠다. 우리 이런 걸 뭐라 부른다? 평행사변형 법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삼각형법은 무엇이냐 봅시다. 아까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은 서로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볼게요. 요 벡터는 평행 이동을 시켜도 상관이 없으니까 요 벡터를 봅시다. 요 벡터를 그대로 이렇게 이동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이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예를 그려볼까요? 자, 요 옆에도 있지만 그대로 가져오고 방향도 바뀌지 않았겠죠, 그죠? 여기는 요 벡터와 요 벡터는 똑같이 얘도 그냥 F1 벡터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렇게 평행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면 우리가 물체를 일로 당겼다가 당기는 수 일로 당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때 합은 뭐가 되겠다? 어때요? 요렇게. 요게 뭐가 되겠다? 합벡터가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미안해요. 안 보이는 다시. 이렇게 평행 이동한 요것과 봅시다. 미안해요. 자, 요 그림이 되겠죠. 그죠? 요 그림이 될 텐데, 이때, F1 벡터, F2 벡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각형 모양을 취하도록 이렇게 연결하면 요 벡터가 뭐가 되겠다? 합 벡터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삼각형법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벡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면 어때? 처음에 꼬리에서 머리까지 합이 뭐가 되겠다? 삼각형법이 되겠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물리 비롯 대학교 가면 항상 일상 접하는 거니까 공대 갔을 경우에는 두 벡터가 이와 같이 연결되고 있으면 합은 뭐가 되겠다? 꼬리에서 머리로 가면 되겠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봅시다. 여기 볼까요? 평행사변형법은 삼각형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평행사변형법은 어때요? 두 꼬리끼리 만나고 있어요. 그죠? 꼬리끼리 이렇게 만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는 뭐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선을 그어서 대각선을 긋는다. 꼬리와 꼬리끼리 만날 때는 무슨 법?
꼬리와 이 빨간색이 꼬리와 파란색이 꼬리가 만나서 나란히 구워서 대각선을 긋는 건 뭐 평행사변연법.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를 우리는 뭐가 되겠다? 삼각형법이 되겠다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두 벡터를 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니까 이제는 세 벡터의 합성이다. 그죠? 세 벡터의 합성이다. 뭐 이것도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꼭 한 명이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세 명이 둘 수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둘 수 있는데 어차피 물체의 무게와 같아야 되니까 세 사람의 힘이 합이 물체의 무게와 같아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텐데 하나 수업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여기 세 벡터의 자, 또 미안해요. 조작 미숙으로 제가 또 뭘 눌렀는지 정지가 되어버렸네요. 자,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세 힘의 합성과 세 힘, 세 벡터가 되겠죠, 그죠? 합성과 세 합성과 이 약간의 연습과 여기는 힘이네요, 그죠? 힘이 돼서 우리가 힘에 대한 벡터에 대한 것을 모두 끝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시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어제 얘기했던 돌림 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접할게요. 그리고 다시 오늘 수업에서 제일 먼저 했던 다시 오게 되면 이 부분을 여러분께 선생님이 이제는 벡터라는 걸 배웠으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벡터 분해해 가면서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알려줄게요. 네, 하여튼 고생 많았어요. 써줘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